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지금까지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자녀 지원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확대 시행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 지원 이렇게 확대합니다.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부터 단계적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행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특별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개편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사에서도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매일경제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아이 둘만 낳아도 다둥이 혜택을 준다. 임대주택 보증금 깎아주고 둘째부터 돌봄 비용 85% 지원, 차상위 둘째 대학 등록금 지급, 초저출산 심해지자 혜택을 늘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장학금, 아이 돌봄 서비스, 주거지원, 고속열차 할인, 국립수목원 무료 이용 등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가구, 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이 지원이 됩니다. 이 아래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경우는 등록금이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대상자는 세 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이 대상자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연간 840시간, 최대 85%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거지원 사항입니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다 포함해서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두 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린 리모델링은 우선 공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린 리모델링이라 하면 기존의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한 가구로 합쳐서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면적을 넓혀주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속열차 할인 사항입니다. 기존에 KTX만 실시하던 두 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에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다음은 국립수목원 무료 이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자녀 가구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등 이용료도 할인이 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계획은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세우는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 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변경 확대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둘째와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져서 두 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어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출생아 순위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아 순위별 변화입니다. 첫째아 가구는 2010년도에 50.4%에서 2020년도에는 56.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2%포인트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둘째아 가구는 2010년도에는 38.9%에서 2020년도에는 35.1%로
3.8%포인트 감소를 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2010년도에 10.7%에서 8.3%로 2.4%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볼 때 지금은 둘째아 가구와 셋째아 이상 가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다자녀 지원 확대 정책 중 단기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과제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추진되는 과제입니다. 단기 추진 과제입니다. 첫 번째, 양육 교육 부담 완화 분야입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초가구,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그리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기초가구,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새로 신설된 내용이고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는 일부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앞으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초등연령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구를 아이 돌봄 서비스의 양육 공백 발생 가정으로 인정하여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서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20년도에는 약 6만 가구가 이용을 하였다 하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그리고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개선안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그리고 36개월 이하 영아 1명에게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주거지원은 건설임대 공급, 공공임대 공급,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급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건설임대 공급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 면적으로 치면 전용 60에서 85평방미터를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서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공급은 출산 등으로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에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린 리모델링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 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변경하여 면적을 넓혀주는 리모델링 형태입니다. 매입 임대, 전세 임대 공급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매입 임대 보증금을 완화하고 전세 임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내용입니다. 매입 임대는 무보증금으로도 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을 완화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전세 임대는 자녀 수에 따라서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인하해주는 내용입니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0.5%포인트까지 인하를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 분야입니다. 고속열차가 할인이 됩니다. 기존에 KTX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회원의 경우 운임이 할인되는 내용인데요.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에 어른 운임의 30% 할인이 됩니다. 문화시설 이용에도 확대 적용이 되는데요. 현행 3개소만 제공하는 문체부 기획전시 자체 공연 2자녀 할인을 4개소 국립문화시설에 추가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3개소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 2자녀 이상에 대해서 20% 할인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4개소가 추가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전당, 정동극장이 추가됨으로써 총 7개소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수목원 이용료도 면제가 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국립수목원 이용 시에 면제하던 이용료를 2자녀 가구부터 면제하게 됩니다. 공항 주차장도 할인이 됩니다. 인천 한국공항공사 전국 11개의 공항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이용객 중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을 2자녀까지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 시에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자동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자녀 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되는 분야입니다.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를 안내하고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지자체 역시 2022년도까지 세 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두 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의 과반수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자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하여 다자녀 가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자녀 지원이 저소득층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탓에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중산층 다자녀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 대책 수립 시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